반갑습니다. 김영환입니다. 이렇게 또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평소에 10분 경영 많이 들으시죠? 네, 10분만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또 유튜브도 많이 들으시죠?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경영인사이드 라이브 방송에서 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오늘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뭐 강의라기보다는요, 뭐 커피 한 잔,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시켜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통 그렇게 커피 들고 얘기할 때도 1시간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수다를 떨듯이 오늘 좀 얘기할까 합니다. 오늘의 뭐 주제는 1인 기업이죠. 근데 오늘은 좀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는 초기의 분들을 좀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제가 혼자 얘기를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잠시 멈춤하시고 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기록도 한번 해보시고 대입을 좀 잘 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렇게 얘기하네? 그럼 나는. 아, 저렇게 가네? 그럼 나는. 아, 이렇게 가네? 나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대입을 하다 보면 아마 저 중간에 갭이 있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난 안 되지? 예. 그런 갭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메모를 해두셨다가 오늘 이 영상을 구매하셔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래도 좀 풀리지 않는 문제들 좋아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담료 받지 않고 1대1로 만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1인 기업이나 사업은 어떤 교과서 같은 어떤 순서나 상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이나 사업을 하는 그 아이템이나 상황이나 또 그 때나 뭐 어떤 시장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각 다르게 접근해야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저거 하니까 내가 저거 하면 될 것 같네 이렇게 우르르 쫓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기회를 찾아서 하나씩 해결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를 처음 뵈신 분도 계시죠? 뭐 하는 사람일까? 원래는 이제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한 20년 했으니까 오래 했겠죠? 지금은 이제 그런 분야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바꿨죠. 예. 그래서 지금은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들도 아주 많습니다. 어떠세요? 크리에이터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유튜브로 돈 벌고 싶은 사람, 네이버로 돈 벌고 싶은 사람. 옛날에 비해서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을 제가 좀 돕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를 한간에서는 뭐 1인 기업의 국민 멘토다, 뭐 아버지다, 아직은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예, 아버지다, 뭐 이렇게 호칭을 주시는데 뭐 일단 감사합니다. 그런 호칭을 주셔서. 일단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좀 뭔가 쪽집게 같은 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푸근하고 공감되는 얘기,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바로 써 드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좀 진행할까 하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네. 1인 기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1인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인 기업은 어떤 거죠? 혹시 뭐 글 쓰는 작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강의하는 강사?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코칭해 주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반대급부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1인 기업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어떤 대체적 전략,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이유를 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 1인 기업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욕구는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어떠세요? 지금 자유롭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 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글쎄요. 그건 일종의 방종 같은데요. 그죠? 자유로는 건 뭘까요? 내가 노력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뭐도 있죠? 내가 좀 더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거죠. 인간은 사실 자유롭게 살길 원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많은 인간들이 안정적, 보수적, 남이 보기에 뭐 이런
스스로의 틀을 만들어 가면서 본인만의 자유로움을 이뤄가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돈이죠, 돈. 네. 혹시 돈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돈은 늘 부족합니다. 많이 벌어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월 1,000만 원 법니까? 그래요. 그냥 월 1,000만 원 버는 건 중요한데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부족하긴 매한가지일 겁니다. 왜요? 씀씀이를 줄이지 않으면 월 1,000만 원 벌면 뭐예요? 본인이 1,000만 원 쓰면 남는 건 없겠죠. 그죠? 두 번째는 일입니다. 일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를 찾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일 안 하고 어디에 돈 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일 안 하고 좀 그런 방법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죠. 그 일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팔고 있느냐 이거죠. 혹시 시간을 팔고 있나요? 시간이나 몸을 팔고 있다면 아마 좀 힘들긴 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하는 일들, 요즘 긱경제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간만 팔아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엔 아마 일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로 팔기 원합니다. 어떤 기술이 있으세요? 어떤 노하우가 있죠? 어떤 지식이 있죠? 그걸 팔아야 되죠. 그걸 팔면 어때요? 조금 쉽겠죠? 그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요즘 얼마 받나? 한 시간당 10,000원? 뭐 이렇게 받는 알바를 한다고 칩시다. 그 알바를 하는 일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계속할 수 없죠. 또 하나는 이제 언제 잘릴지도 모르죠. 근데 그 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나만의 방법을 얻었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다음부터는 그 친구는 그 방법을 파는 일을 할걸요. 그걸로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그다음부터는 지식을 판매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다음 단계는 아마도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누군가에게 인격을 파는 일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두 번째 스트레스는 하여튼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진짜 골치 아픈데 말하기 어려운 것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왜 저런 사람이 내게 주변에 왜 난 저런 사람과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종류를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죠. 인간은 원래 힘듭니다.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그도 힘들긴 매한가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혹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꿈꾸죠. 일로부터 자유로운 것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하고 아까 얘기한 사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자유 아닐까요? 그게 만약에 내가 혼자 결정해서 할 수 있는 1인 기업이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자유롭고 싶으십니까?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잘하는 일을 찾습니다. 소위 강점입니다. 강점. 이따가도 제가 이 1인 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브랜드의 강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강점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투여합니다. 이유는 뭐죠? 나를 잘 모른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강점을 누구한테 평가받기 원해요. 사실 직장 생활, 직장 급여 받으면서 직장을 다닌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일입니다. 왜요? 일단 한 달은 보장되잖아요. 그 다음 달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찌됐건 한 달은 보장돼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 보통 그런 질문들 하시는 분 보면 인정 욕구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회사가 나를 몰라줘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이 나를 몰라줘요. 그 얘기는 뭘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그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장이나 그 회사의 동료들이 나의 강점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예요? 그들은 여러분들의 강점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인 기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정을 즐겁게 보내려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하지? 자, 이게 또 진짜 골치 아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돈을 내고 강점 진단도 받고 모두 하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어떤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조금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급기야는 뭐 타로점도 보러 다니고요. 급기야는 명리학의 사주 보러 다닙니다. 별로 의미 없죠. 강점을 알려면 저는 그래요.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뭘 잘하지는 내가 있던 익숙한 곳을 떠나야 이곳이 보이겠죠?
그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여행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고향을 떠나신 분 있습니까?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고향에 있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 아, 내가 뭐 할 때 희열도 가슴이 뛰는지, 내가 뭐 할 때 즐거운지 알 수 있을걸요? 근데 왜 그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했냐면 아까 얘기한 우리가 얘기한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그 직장 생활에서 하고 있다 보면 남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는 것은 내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 강점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강점으로 일을 해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과가 벌어집니다. 성과보다 더 중요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재성과입니다. 예. 성과가 또 일어나야 됩니다. 재성과보다 더 중요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속적인 성과입니다. 돈은 언제 벌어요? 교수님, 돈은 언제 법니까? 그죠? 근데 돈을 얼마를 벌지의 결과는 사실 우리 손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업을 하실 때 대박을 꿈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대박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소박 어떻습니까? 소박하게. 중박 어떻습니까? 중박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대박이란 기회도 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대박이란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요, 성장의 요인을 안에다 둬야 됩니다. 성장의 요인을 밖에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내가 이걸 몰라서 힘들고 갑자기 고객이 와서 장사가 되고 사람들이 먹기 시작해서 장사가 되고가 아니라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의 원인을 우리 안에 두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기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돈 버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뭔데요? 뭐 해야 돈 법니까? 제가 화를 내요. 그거 좀 알면 나 좀 알려달라고. 내가 그거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하면 돈 된다.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1인 기업을 하는 또 하나의 세 번째가 이유가 바로 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의미 있는 행복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인 기업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돈만 보고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제 돈을 모르는 분들이 보통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돈 벌고 싶어요.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1억 벌고 싶어요. 제가 1인 기업 과정에서 이제 비전을 쓰라고 그러면 5년 뒤 자신의 나이를 넣고 5년 뒤에 본인이 원하는 걸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요. 잘 쓰라고. 쓴 대로 된다고. 그럼 막 1억은 보통이고 막 10억, 100억 막 쏩니다. 네. 5년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금액을 많이 써놓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가슴이 안 뛰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만만한 숫자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숫자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죠. 돈을 번다는 것은요, 돈을 쓴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게 얼마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돈은 그렇게 나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그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요, 100만 원을 번다. 알바를 해서 요즘 기경제, 택배도 있고 엄청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100만 원의 의미를 만들어낸 겁니다. 100만 원의 행복을 만들어낸 겁니다. 100만 원의 성장을 만들어낸 거고요. 100만 원의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누구의 고객의 이겁니다. 100만 원의 고객의 의미를 만들어냈고요. 100만 원의 고객의 변화, 100만 원의 고객의 성장을 만들어낸 거 아닐까요? 100만 원의 고객의 감동을 만들어낸 거예요. 돈을 더 벌고 싶다면 누군가의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아주 첫 번째 질문을 좀 장황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알아들으셨죠? 첫 번째 뭐예요? 자유를 꿈꾸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아주 몹쓸 표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규직, 자유직이라고 얘기하십시오. 저는 그게 더 낫습니다. 예. 알바만 하는데도 월 400만 원 이상 버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자유롭게 대신 그 일에 본인의 강점을 투여하면 되고 그 일에 본인의 행복과 의미를 담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에서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1인 기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지금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런 기업 교육을 2005년부터 했으니까 너무 오래전 일인가요? 네, 꽤 오래됐죠. 우연한 기회에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저도 1인 기업이었고요. 저도 이제 큰 협회에 컨설턴트 하면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강의도 하고 있었고요. 뭐 이렇게 1인 기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네이버 카페 없었고 카카오톡이 없을 때 다음 카페 PC 버전만 그때는 스마트폰 있기 전이죠. 그때의 학생들 아주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음 카페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10,000원짜리 강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강의를 알면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때 1인 기업이란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1인 기업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스터디하는 와중에 저를 불러서 특강을 들었고 제가 갖고 있던 경영의 지식을 한번 개인화, 소형화, 현실화 시켜봤던 실험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실험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고 이거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바로 제가 뛰어든 게 아니라 겸업 2잡, 3잡, 4잡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죠? 다 누구든지 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다 우연이라는 게 있는데 다 그 우연을 가장해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는 이런 기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내보세요.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이 이런 기업을 합니까?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업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알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온라인 네트워크입니다. 온라인 네트워크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배우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요.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울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겠죠. 그럼 온라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네이버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있는 자원과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네트워크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준 거죠. 게다가 지금은 또 3G도 아니고 4G도 아니고 5G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빠른 속도의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우리는 어떤 소비를 하고 있죠? 어떤 생산을 하고 있죠? 이겁니다. 혹시 그냥 남의 글만 보고 계시나요? 열심히 그 영상만 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소비하고 있는 거죠. 만들고 계시나요? 생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온라인 네트워크는 누군가에게도 기회고 또 누군가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소비만 한다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내 거를 만들어서 내가 생산자로 뛰어든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네이버에 블로그를 하든지 아니면 구글에 있는 유튜브를 하든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졌죠. 틱톡도 있고요. 위챗도 있고요. 굉장히 이런 많은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나랑 무슨 관계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 만들어야죠. 내가 정말 세상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거죠. 이거를 만약에 빼고 그냥 망망대해에 고래잡이를 하고 있거나 언젠가 내게 올 기회만 쳐다보고 있다면 아마 그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오지 않으실 거다라는 겁니다. 이 온라인 네트워크, 디지털 이 시대는 지금 별도로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냥 쓰면 바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2번째는 뭘까요? 수익 모델에 대한 다양성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100만 원 버는 방법이 몇 개 없었습니다. 200만 원, 월 200만 원 버는 방법도 몇 개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완전 많아졌어요. 네. 맘만 먹으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돈 벌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분의 눈을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 안에 어떤 강점이 있을까? 그분이 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얘기가 뭐예요? 수익 모델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이분이 할 수 있는 일들도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 특정한 한 가지 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강의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격증 따면 돈이 된대요. 저게 뭐 돈이 된대요. 이렇게 따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다양하다는 건 뭐죠? 선택의 다양성이 많아졌으므로 내가 뭘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이거 잘하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더 많고요.
내가 이것도 좀 하고 싶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렇게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결국 아마 상대적 박탈감에 아마 자기 자신을 좌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1억씩 안 벌어도 괜찮아요. 월 1,000만 원 안 벌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사업하면 그 정도 벌어야죠. 무슨 소리. 그럼 500만 원 벌면 실패한 거예요? 300만 원 벌면 실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수익 모델이 다양하므로 여러분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양성을 가지려면 본인의 강점을 가지고 다양한 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제가 학생들 캠프를 하는데요. 학생들 캠프에 캐치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알기 전에 절대 꿈부터 꾸지 마라 이거예요. 되게 웃기죠? 꿈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죠. 내가 누군지가 다양하진 못하죠.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강점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주어진 삶이에요? 선택한 삶이에요? 주어진 삶이죠. 태어날 때 타고난 거죠. 본인의 강점을 파악하기 위해선 부모님을 연구하세요. 부모님께 사랑의 관찰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뭐 할 때 행복하지? 뭐 할 때 이렇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하나씩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수익 모델의 다양성. 이건 아주 2번, 3번 얘기해도요. 이건 진짜 1인 기업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 A라는 산업을 하세요? 괜찮아요. 바꿀 수 있어요. 물론 갑자기 바뀌는 건 어렵지만 연관성 있는 자리에서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잘 안 바뀌어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업의 시장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시장을 타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잘하면 강의할 수도 있고요. 글을 잘 쓰면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2가지 다 어때요? 언어 지능이죠. 그럼 언어 지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상관없어요.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사람 몸으로 해도 되고 손으로 해도 돼요. 공간 지능이 높으신 분이 있어요. 딱 보면 눈으로 볼 줄 아시는 분. 자신의 지능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그거 따지지 마세요. 수익 모델의 다양성은 이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단 지금부터 노력해서 수익 모델에서 이 수익의 성과를 올리는데 노력하는 노하우가 여러분들에게 핵심 기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3번째는 뭘까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창출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시기가 첫 번째에는 온라인 네트워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것이고요. 수익 모델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시장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고 칩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무슨 영상이 뜬대. 그래서 그 영상을 만들어요. 근데 왜 나는 안 뜰까요? 되게 웃기죠? 왜요? 그게 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 그걸 고객이 모를 것 같습니까? 고객은 청중들은 아주 똑똑합니다. 왜요? 지금에 있는 지식과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죠?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세상에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죠? 그 메시지가 필요한 곳이 시장이에요. 나는 영어를 좋아하지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한계에서 영어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 콘텐츠 시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 관건은 과거에도 존재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오프라인이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 고객과 내 콘텐츠가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꼭 책 한 권 쓰지 않아도요. 블로그 글을 한 자만 써도 그 글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죠? 바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기회다는 거죠. 꼭 1억 벌지 않아도 됩니다. 꼭 사업이 크게 벌어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때려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1인 기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온라인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수익 모델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 수익 모델이 꼭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다 할지라도 구독도 수익 모델입니다. 사람들의 구독자를 늘리는 것도 수익 모델이에요. 글을 써서 블로그에 이웃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수익 모델이에요. 그리고 3번째 뭐예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가는 건 최고의 경쟁입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까요? 자, 하나가 뭐냐면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시죠?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블루오션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레드오션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레드오션에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희한하죠? 왜요? 줄 서 있는 그곳에 마음이 갑니다. 왜요? 안정적이에요. 그곳은 마치 사람들이 있고요. 막 모여 있고요. 거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마치 내가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까요? 기회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은 어때요?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에 사람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이에요. 저는 10대 때 음악을 좀 해봐서요. 음악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TV에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봅니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진짜 노래 잘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 친구들은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와서 목을 매죠? 본인의 유튜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어느 프로그램에서 봤던 노래를 정말 잘하는 신기가 펄펄 넘치는 가수를 봤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검색해 봤는데요. 유튜브는 안 하더라고요. 왜 유튜브는 안 할까? 이런 거죠. 그냥 좁은 그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 가서 줄만 서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심사위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기가 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거기 나온 심사위원들 보니까 다 한물 지나간 가수들인데 그들한테 인정받는 게 뭐가 대단할까요? 차라리 본인이 음악 만들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고, 멜로디에 올리고, 자기의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적합하지 않을까요? 모든 대중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시장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 반드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서로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이런 기업 과정을 배우셔서 이런 기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분들의 공통점 상호 경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에 분석하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좋아, 이런 기업 한다. 돈이 돼요? 뭐 이런 문제. 그리고 혼자 하는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어요? 이겁니다. 두 가지 문제는 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 수익을 얻을 것인가? 지속적 성장을 할 것인가? 두 가지가 하나는 세로선인 것 같아요. 수익을 계속 올릴 수 있는가와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혼자만 성장할 수는 없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고객들과의 관계, 파트너와의 관계, 또 저는 가족들도 들어가고 생각해요. 이런 관계들이 안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뭐냐면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는 건데 오늘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눌까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 지속적인 성장, 이런 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는 이제 김용환이 말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좀 주관적일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사실 이런 기업에 보편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꼭 뭐 블로그 해야 되고, 뭐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야 되고, 뭐 글을 써야 되고, 책을 써야 되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거 따라가지 마시죠. 괜히 그거 따라가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한 바퀴 빙빙 돌아가는 겁니다. 예. 남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그들의 기준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준을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1인 기업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원래 있었던 말이죠. 피터 드러커 박사도 그렇게 얘기했고, 구본영 씨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나라의 뭐 유등기 박사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용건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어떤 트렌드에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거지만, 김영환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현실에 그 당시 아날로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이 과정상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영환이 얘기하는 1인 기업은 어떠한가 이거죠. 일단 1인 기업이 되려면 1인 기업을 성공하려면 오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했을 때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이 돼야 되고요. 돈이 돼야 됩니다. 오래 하려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래 하려면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 없이 오래 일 못합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데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하는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구독자 많이 나오는 컨텐츠를 본인이 선택해서 작업을 해서 구독자는 꽤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본인이 봉착한 문제.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이거죠. 구독자 모으려고 하나? 블로그를 하세요. 제가 이제 자주 컨설팅 하면 말씀드리는 건데요. 블로그를 하는데 블로그에 뭐 구독자를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의 삶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콘텐츠의 방향과는 전혀 관계없는 갑자기 뭐 지원금 받는 안내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럼 조회수는 높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블로그에 보러 온 사람들이 내 고객이 될 확률은 거의 없겠죠. 이런 게 김영환이가 지금 말하는 것들입니다. 꼭 책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꼭
하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메시지, 이걸 좀 중간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즘 메신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사업 모델입니다. 근데 내 메시지가 없는데 웬 메신저? 그죠? 내 메시지가 없는데 그들의 책을 보고 그들의 메시지를 내 메시지인 것처럼 얘기한다. 그건 한계가 있을걸요? 그러니까 뭔가 오랫동안 얘기하려면 나만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눈을 본다고 그랬죠. 왜요? 이분이 세상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질문일 수 있죠. 두 번째는요. 3,800명. 예, 누굴까요? 1인 기업 2005년부터 1인 기업 경영 과정을 1기로 시작한 이후에 최근에 105기, 106기, 이제 내년엔 107기 계속 이렇게 연속이 되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을 만났던 수강생들 숫자가 3,800명입니다. 물론 이제 횟수로 보면 17년이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가. 이렇게 따진다면, 물론 제가 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임상의 데이터로 봤을 때, 김영환이 말하고 3,800명 중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꼭 어떤 직업을 특정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1인 기업 경영자 마인드가 들어가서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게 하는, 저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어떤 결론은 교과서는 없다 이겁니다. 그럼 뭐예요? 커스터마이징. 각각 개인의 갖고 있는 강점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인 기업에 관련된 책을 좀 여러 권 썼어도 사실 제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이유는 그 책을 보는 시점과 그 책을 보는 그 개인의 환경과 그 책을 보는 개인의 비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내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본인이 해봐야 돼요. 하기 전에 용기를 내서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면 전화 통화라도, 예, 때로는 이런 임상의 어떤 데이터의 힘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목소리만 딱 들어도 이분이 지금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뭐 고양이 미알이거나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임상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오래 하셨어요? 아마 도둑질도 하면 늡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혜택이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는가. 또 하나는 제가 그때부터 진행한 1인 기업 경영 5주 과정이 사실 되게 체계적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요. 강의는 제가 하고 있지만 사실 저 혼자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스태프들이 빵빵하고요. 그다음에 1인 기업 통해서 실전에서 경험하고 실전에서 성과를 내신 멘토들이 많습니다. 이 멘토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우리 팀들이 있어요. 이 어벤져스 팀들이 여러분들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냥 강의 듣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접근하지만 그냥 강의 듣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과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나기도 하고요. 그룹 코칭도 하고요. 애프터 미팅도 하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1인 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한 시작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왜요? 시작이 반이거든요. 시작을 해야 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요? 그래요. 그 고민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1인 기업 과정에 보면 매일같이 혼생 질문을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그 유명한 혼생 질문. 네. 혼자 생각하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져야 생각하게 돼 있고요. 그 생각을 해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독서 아무리 500권, 1000권 해도요. 질문 없이 책을 읽는다면 남의 책 읽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질문을 가지고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 혼생 질문이 어쩌면 1인 기업의 체계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뿌리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생각 없이 남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거 하면은 돈 될까? 자격증 따보고 이거 하면 딸 뗄까? 이거 줄 서고 이거 하면 될까? 책 쓴다고 거기 줄 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어떤 질문이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십시오. 나는 누굴까?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 가셔야 됩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게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겠죠. 자, 저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안정적 수익과
지속적 성장의 이른결을 만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란 뜻은 뭐죠? 뭐 남과의 어떤 차별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남과 차별해야 될 만한 네이밍을 찾으러 다닙니다. 부캐를 찾으러 다닙니다. 부캐 아시죠? 본캐, 부캐. 근데 그런다고 본인의 브랜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차별화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장 위험한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나는 이미 그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다른 걸 얻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닌 크리스찬인데요. 이른기업 교육하고 컨설팅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 지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은 인간에게 각각 다른 보석을 주었다 이겁니다. 단지 그 보석이 눈에 보이게는 원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돌멩이밖에 안 보이고 안에 뭔가 보석이 있을 것 같은 하지만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믿는 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공을 해서요. 이걸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게 브랜드예요. 그 믿음은 내가 갖는 거지. 누군가가 야, 그 안에 보석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했던 직장 생활에서 오로지 진급, 승급, 진급. 근데 그 진급의 기준이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상사가 봤을 때 그냥 줘야 될 때에 주는 거예요. 자,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고 붙었다고 해서 기뻐하고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오디션 보는 그 가수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 오디션에서 붙으면 아싸 가오리 떨어지면 상처받았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본인 눈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강자입니다. 부모님 분석하라는 얘기 했죠. 뭐 여러 가지의 강점 분석하느라고 단위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종이를 한 장 펴놓고요. 종이 가운데 자기 이름을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름을 딱 보세요. 김영환, 그는 누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정말 잘한 일 뭐지? 못한 일 뭐지? 얻었던 건 뭐지? 버린 건 뭐지? 쭉 한번 마인드맵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거기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성실해. 이거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성실한 것도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사람 참 좋아하고 오지랖 있었어요. 오지랖. 예. 그런데 그 오지랖 있는 것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한테 잔소리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제 강점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업에서 망하고 또 사업에서 돈을 벌고 하는 경험을 하다 보니 내 중심에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부터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강점이 커져갔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지금도 이른기업 경영 컨설팅을 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업보다 저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제 강점을 발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른기업 과정에서는요. 핵심 가치라는 걸 배웁니다. 무엇이 중언디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핵심 가치는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일과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 안 돼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나다웠을 때는 내가 뭐 했을 때 가장 나다운 거죠. 혹시 정직이에요? 정직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 정직이 여러분들 핵심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소서를 왜 쓰죠? 학생들이 취업할 때. 자소서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성장 배경입니다. 그 성장 배경에서 묻는 게 뭐죠? 성장 배경에서 묻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성장 배경에서 묻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무엇이 중요한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가장 자존감으로 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성실이에요? 정직이에요? 인내예요? 배려예요? 저는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과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를 찾는 거. 제가 볼 때는 제가 우리 학생들 프로그램도 하는데 중학교 때 거의 만들어질 수 있어요. 부모와의 갈등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건 인정의 대상이지. 너는 말이야 정직한 학생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정직한 아들 보고 너는 세상 물정 모른다고. 너는 그렇게 두뇌 터져갖고 넌 눈치가 없다고. 아니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그걸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얘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비전은 뭐냐면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꿈의 가치를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은 나 잘 먹고 잘 사는 비전이 아니고요. 내 꿈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내 꿈을 통해서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그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떠세요? 브랜드 쉽죠? 이 브랜드가 강점과 가치와 비전이 내가 남과 차별화되는 요소입니다. 이런 기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브랜드를 차별화시키기 위해선 오른손 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조직에서 이렇게 손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아주 귀찮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죠? 그때부터 내 강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손 이유에 대한 합리화를 시켜야 돼요. 내가 이런 가치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비전으로 두는 거 어떻습니까? 이거죠. 이게 브랜드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는 뭘까요? 안정적 수익과 지속적 성장을 만드는 씨앗과 같은 효과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요. 열매를 구하시겠습니까?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씨앗을 뿌리되 그 씨앗에 고객 대상들이 있어야 됩니다. 콘텐츠를 만들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하여 이겁니다. 이런 기업에서 1주차 때 배우는 게 사명, 가치, 비전, 그 다음에 목표, 전략, 실행, 피드백 쭉 연결해서 배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명이에요. 사명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이겁니다.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누구 위해 돈 봅니까? 저요. 우리 애요. 자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돈은 안 될걸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요? 글쎄요.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애는 이미 커서 별로 필요 없게 될걸요. 여러분들 누구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고객을 위해서 일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위해서 일해야 아까 그 비전이 내가 갖고 있는 꿈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콘텐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고객이 어떤 문제가 있죠? 그 고객이 어떤 삶을 살고 있죠? 그 고객이 어떤 것들이 불편하죠? 그 고객을 좀 더 극률한 마음으로 보면서 그 고객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 상품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당연히 바뀌죠. 시대가 바뀌는데 왜 안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콘텐츠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줄기를 낳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어디 있는 걸 새롭게 메이크한다는 게 아니라 파인딩, 내 안에 있는 걸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가 결국 축적이 돼야 됩니다. 콘텐츠가 축적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기 콘텐츠 없이 그냥 뭐 예쁜 이름 하나, 예쁜 브랜드라고 해서 있는 걸 가지고 이게 내 콘텐츠인가 아닌가 자격증 몇 개 가지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계속 흔들릴걸요? 이 사람이 한마디에 흔들리고 저 사람 한마디에 흔들리고 왜 흔들려요?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꽉꽉 눌러야 됩니다. 꽉꽉 눌러서 내가 진짜 이 상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의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그 고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내가 어떻게 풀 것인지 그 노하우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요. 세 번째가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마케팅이 중요하죠. 근데 마케팅은 약간 좀 불특정 다수란 느끼라면 이 네트워크는 특정 소수를 넓혀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네트워크는 충분히 내가 어떤 고객을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사실 이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건 시장입니다. 없었던 시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컨텐츠가, 브랜드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따진다면 이 네트워크는 말하자면 망망대해에서 고래잡이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양어장에 그 고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시장이 될 수 있나요? 있죠. 그럼 양어장에 있는 고기는 뭘 먹고 자랄까요? 좋은 질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콘텐츠를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콘텐츠를 발행하고 그 콘텐츠를 먹으며 그 양어장에 있는 고기가 자라나면서 우리 시장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수요를 창출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필요로 하죠? 고객입니다. 고객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 고객들은 어디 있죠? 네트워크 연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오픈 채팅방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도 오픈 채팅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어때요? 내가 어느 방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존재해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존재해야 됩니까? 명확한 브랜드와 명확한 콘텐츠를 가지고 그걸 요구하는 고객들을 모으고 끊임없이 콘텐츠를 통해서 그들의 수요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럼 아마 먹이를 바꿔야 될걸요? 새로운 상품을 부과해야 될걸요?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계속 만들어지겠죠. 중요한 거는 이 관계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과는 여러분들이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사람이 고객으로 올 확률이 높다는 사실 잊으셔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돈을 버는 방법이 처음에는 시간을 벌고 두 번째는 지식을 팔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인격을 팔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왜요? 사람을 대하는데
성격으로 대한다면 아마 힘들걸요. 인격으로 대해야 됩니다. 인격으로 대하면서 그 사람들과 감동을 만들어내야 이 시장이 되겠죠. 아,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첫 번째 브랜드, 두 번째 콘텐츠, 세 번째 네트워크. 자, 주의사항. 브랜드하고 콘텐츠 만들고 네트워크 가는 거 아닙니다. 세 가지 함께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 가지 함께 돌아갈 수 있죠? 규모를 작게 하시면 됩니다. 작게 브랜드 만들어 보시고요. 콘텐츠 만들면서 브랜드도 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고 네트워크에서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콘텐츠도 바뀔 수 있죠. 하나씩 가는 거 아닙니다. 네, 통틀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브랜드는 어떻게 하고 이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고 네트워크 어떻게 만드는 걸 통으로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브랜드와 콘텐츠는 뭘까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콘텐츠와 네트워크는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네트워크, 고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고객이 필요로 것을 내가 채워나가는 좀 섬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콘텐츠를 만들 때는요, 좀 긍휼의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뭐지? 글을 쓰더라도요,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지 마시고 고객이 원하는 글을 쓰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브랜드, 콘텐츠, 네트워크, 안정적 수익과 지속적인 성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지금까지 계속 1인 기업 실전 경영 전략 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그 다음에 화요일 오후 2시, 토요일 오전 10시, 그래서 5주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의하시면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요. 저한테 상담 요청이나 문의를 하실 때는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10분 경영을 검색하십시오. 숫자 10, 10분 경영을 검색하시면 제가 뜰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 친구 추가하고 네, 1대1 채팅해서 문의하시면 되는데 저한테 질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받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영상 받습니다. 그러면 상담비 안 받을 테니까 여러분 도전하시고 용기 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요. 제가 5주 동안에 주제별로 90분 특강을 하고요. 그룹 코칭을 합니다. 그룹 코칭은 5명, 7명씩 그룹을 줘서 자기소개도 하고 강의도 듣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준비 전략을 합니다. 특히 제 팟빵을 들으시나요? 팟빵에서 하고 있는 10분 경영을 듣고 블로그에 연습을 하면서 블로그 연습도 하고요. 10분 경영의 구조를 가지고 그 논리에 대한 콘텐츠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 기업 멘토 인터뷰죠. 이게 1인 기업 과정의 꽃입니다. 한 5, 60명 정도의 멘토를 소개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멘토를 쫙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보는 겁니다. 질문을 가져갑니다. 빈손 들고 갔더니 다른 거 사지 마시고 빈손 들고 가지 마시고 질문을 가져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합니까? 얼마나 버십니까? 어떤 노력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뭔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두루두루 시장 조사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애프터 개별 코칭합니다.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교육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서요. 그 다음에 수익 모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그룹 코칭을 할 때 이제 오시는 여러분들의 강점이나 가치관이나 또 어떤 이제 재능 이런 것들을 좀 진단을 좀 해드리거든요. 그럼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제가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누면 사장님은 이러이러한 성향이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돈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기업은 어떤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고객에게 맞는 모델을 제시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만의 노하우는 이제 노력을 통해서 얻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과 성향이 안 맞으면 이게 이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1인 기업의 경영 마인드입니다. 경영 마인드라는 게 뭐죠? 네, 내가 경영자로서 이겁니다. 경영자로서 1인 기업에서 하는 경영 마인드는 본인이 공짜로 받은 강점을 누구 위해 쓴다? 고객을 위해 쓴다. 이게 경영 마인드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아주 기본적인 경영 전략을 세워서 깊이 그래도 미니멈 5년 정도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전략. 이게 중요하죠. 전략. 네. 오늘 같은 제 강의 들으면 어때요? 좀 뿌연 하늘이 맑아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의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1인 기업 5주 과정을 오신 분들이 공통점은 뿌연 하늘이 맑아졌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전략의 힘입니다. 전략이 없으면 그런 일이 어렵겠죠. 세 번째는 루틴입니다. 내가 경영 루틴, 5년 뒤에 여러분들의 비전이 언제 이루어진다? 오늘.
지금,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경영 루틴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참여하셔서 함께 움직이셔도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 회사 이름이 스타트 경영 캠퍼스거든요. 왜요? 스타트 경영을 1인 기업을 시작하는 힘을 저희들이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 들으시고 상담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예, 용기 내서 그럼 만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1인 기업 교육은 5주 동안 하는데요. 1주차는 브랜드 비전, 2주차는 성과형 경영, 3주차는 차별화 전략, 4주차는 계획형 실행과 5주차 주도적 역량으로 본인과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나씩 합니다. 이 과정의 공통점은요. 어떤 아이템 없습니다. 뭐 제가 절대로 주식하라, 부동산 하라, 코인 하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뭐 없어요. 아이템은 여러분들의 강점에서 비롯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 하시는 일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시스템이 직장인 마인드의 시스템이었다면 아마 성과는 안 났을 겁니다. 그럼 어떤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간단합니다. 경영자 시스템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 경영자 시스템으로 바꿨을 때 놀라운 영역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거죠. 자,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시작했던 것 1인 기업 경영을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네, 바로 이 경제적 자유입니다. 돈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말할까요? 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 걱정은 많이 벌어도요. 관리 못하면 걱정은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돈을 버는 과정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경제적 자유 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현혹을 하죠. 예, 뭐 수많은 마케팅에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이 강의 한 번만 들으면 월 1,000만 원 법니다. 뭐 합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보석을 꺼내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만의 강점입니다. 이건 신이 내린 보석입니다. 지금까지 1인 기업 3,800명 하면서요. 개인이 갖고 있는 강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왜 그 강점을 못 얻을까요? 본인이 본인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강점으로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강점을 갖고 있다고 누가 나한테 돈 주는 거 아닙니다. 그 강점을 꺼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과를 내시는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육박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세균전 그런 경험을 하게 돼 있죠. 너무 어렵잖아요.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되게 될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제가 1인 기업분들 많이 컨설팅을 하는데 누군가 공격받아서 사업을 망한 이유는 거의 없어요. 그냥 본인이 힘들어서 문 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요?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멘탈이 왜 흔들려요? 본인이 자유로움을 못 가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어떤 자유로움을 가지래요? 네? 네. 진짜로 본인이 갖고 있는 진리예요. 저는 그게 중요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뭐예요? 기본적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먹으니까 저 사람 나보다 더 자유롭고 저 사람 나보다 행복하고 저 사람 나보다 부자 언제까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과정에 갖고 있는 산전, 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육박전, 세균전의 이 경험이 여러분의 훌륭한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돈은 거기서 벌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은 한계가 있지만 이 스토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강점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네트워크하고 지나가면 좋겠고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의미 있는 행복입니다. 그냥 행복하기 원하지 않으시죠?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저는 Y의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다가 망하면요. 저는 망해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망했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한 거지? 이겁니다. 왜 망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참 희한해요. 알아요. 왜 망했는지. 근데 왜 시작했는지는 한 번도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언제 물어봤어야 돼요? 지금 물어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를 알면 과정에서 의미 있는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세요? 1인 기업 경영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김용환이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 잘 들어주셨고요. 강의 들으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갭이 있죠? 맞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상담합니다. 아, 상담료 얼마냐고요? 네, 30만 원입니다. 상담료 내고 오셔도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강의 받습니다 라고 하고 상담 요청은 여러분들 카카오톡 하시죠? 카카오톡에서 10분 경영을 검색하시면 제가 뜹니다. 놀라지 마시고 저한테 카톡 보내셔서 요청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저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려서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받아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왜 김용환 교수님 이렇게 사냐고요? 저는 간단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저는 해야 하는 일만 합니다. 저희 회사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과 사람을 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구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